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이 푸틴의 계획대로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침공 한 달 만에 병력의 20%를 잃은 데다가 군 장성 9명까지 전사를 하면서 분위기가 사실상 실패로 흐르고 있죠. 여기에 대한 책임을 러시아의 최고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 그러니까 FSB가 뒤집어 쓰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11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실패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이 분노를 하면서 150명 이상의 이 FSB 요원들이 해고되었고 그중 일부는 체포된 다음에 수감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특히 이번에 집중적으로 숙청 대상으로 떠오른 조직은 푸틴이 이 FSB 국장이던 1998년에 설립돼 가지고 이 구소련 국가들을 러시아의 궤도 안에 두는 목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해외 첩보 책임 부서인데요. 제5국입니다. 제5국. 이 부서의 책임자였던 세르게이 베세다는 지난 3월 가택연금이 된 후에 최근 모스크바에 있는 레포르토보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 연방조사위원회 군사부문 조사국에서 그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온라인 탐사보도 전문 매체인 벨링캣, 이 벨링캣이 가끔 나오죠. 이 벨링캣의 크리스토 크로체프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FSB 제5국 요원들의 집단 숙청은 침략 전 우크라이나의 실제 상황에 대해서 크렘린궁에 거짓 정보를 보고했다는 이유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앞서 영국의 더 타임스는 지난 3월 12일에 이 베세다 국장이 전쟁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지에서 환영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저항 강도에 대해서도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 러시아군 부진의 원인이 되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아나톨리 볼류후 부국장과 함께 가택연금 처분을 받았다, 이런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볼류후 부국장의 상태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러시아 당국 역시 이 베세다 국장과 볼류후 부국장의 상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이 FSB 제5국은 세르게이 베세다가 물러나고 그리고리 그루셰프가 교체 이렇게 됐다 하는 소식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의 군사정보 전문가인 안드레이 솔다토프는 세르게이 베세다 국장을 KGB의 전신인 NKVD가 1930년대 스탈린의 대숙청 기간 동안에 신문과 고문을 위해서 사용했던 레포르토보 교도소로 보냈다는 것은 푸틴이 러시아의 고위 인사들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더 타임스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이 솔다토프는 이 베세다 국장의 레포르토보 교도소행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푸틴은 그를 그저 해고하거나 다른 곳으로 보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악명 높은 레포르토보 교도소로 보냈다는 것은 푸틴이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레포르토보 교도소는 지하에 대량 처형에 사용되었던 사격장이 있을 정도이고 이 교도소는 FSB가 직접 운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솔다토프는 이어서 베세다 국장이 미국 CIA와 내통했다는 혐의를 추궁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세다 국장이 이 FSB 제5국 국장을 맡기 전에 모스크바의 CIA 기지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하는 방첩부대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푸틴은 그를 미국의 이중첩자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미국이 아주 정확하게 이 러시아군의 동태를 파악하게 된 배경과의 연관성을 추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솔다토프는 베세다 국장이 미국의 이중첩자일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렇게 몰아가야 푸틴의 면이 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림이 그려져야지 배신자 탓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모양새가 매우 러시아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더 타임스에 이어서 이 베세다가 맡았던 이 제5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는
우크라이나 내에 친러시아 정치인을 양성하고 또 우크라이나 서부의 극우 단체들을 움직여서 불안 조성을 하는 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일들을 맡아왔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벨링케스 크리스토 그로셰프도 이 러시아 정보기관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서 이 우크라이나 내에 친러시아 세력 확장 작업을 해왔는데 지금 러시아 최고 지도부는 이 비용이 완전히 낭비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약 140에서 150여 명의 이 FSB 요원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친러시아 쪽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왔다라고 더 타임스에 밝혔습니다. 크루체프는 이어서 FSB 요원들이 친러시아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태국, 키프로스, 그 다음에 이 몰디브 등지로 여행을 보내면서 포섭을 해왔고 이들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불안과 소요를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랬지만 이런 FSB의 시도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더 타임스에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건 러시아의 최고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FSB가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지난 3월 28일 더 타임스는 우크라이나 정보국이 러시아 정보기관인 FSB의 요원 620명에 대한 이름과 주소 등의 신상 정보가 담긴 명단을 확보해서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모델, 색깔, 번호판,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까지 모두 망라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이 목록에 있는 FSB 요원들은 모스크바 본부에 소속된 이들로 우크라이나 및 구소련 국가들을 담당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이 명단이 사실이라면 1998년부터 1999년까지 푸틴 대통령이 국장을 지냈던 러시아 정보기관 초유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이 FSB의 보안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러시아 장성의 죽음에 대해서 통화하는 FSB 요원들 간의 대화 내용을 가로채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화 통화 유출이 가능했던 건 이 정보 요원들이 이 보안 통신 채널인 에라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심카드가 심어진 이 휴대전화로 통화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더 타임스는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보 보안이 허술할 정도니까 그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해 보고한 내용 역시 전혀 신빙성도 없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솔다토프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다토프는 이 FSB 요원들은 푸틴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을 상사에게 그대로 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보 내용을 마사지하고 또 왜곡해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들로 보고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처음 작성한 보고서 내용은 아주 정확했을 것이지만 이 보고 체계를 통해 올라가면서 내용도 대폭 수정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더 타임스에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FSB의 공작 활동이 특히 주목을 끈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의 출발이 바로 이 FSB의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 FSB가 전쟁의 사전 정지 작업 일환으로 실시했던 우크라이나 내부의 선동 및 혼란 조성 업무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더 타임스는 지난 1일자에서 히틀러에게는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는 에르윈 롬멜이 있었고 처칠에게는 몬티가 있었다면 푸틴에게는 러시아군 참모총장이자 국방차관이며 체첸 및 시리아전 참전 용사인 발레리 바실레비치 게라시모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게라시모프는 장군인데요. 이 게라시모프 장군이 그만큼 푸틴에게는 최고의 군사 전략가라는 거죠. 또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더 타임스는 게라시모프 장군, 이 게라시모프 장군은 전투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비탈리 게라시모프하고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게라시모프 장군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게라시모프 장군은 정치적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군사적 수단으로 심리적 기술과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가지고 적을 파기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게라시모프 장군은
우크라이나 침공 훨씬 이전부터 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심리전을 펼쳐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러시아의 유고이 정보 및 심리작전 그룹, 이런 그룹이 이 크롬반도 북부의 헤르손에서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FSB 소속입니다. 비밀리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러시아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또 그러면서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또 불안감 조성은 물론이고 위기 속에 빠뜨리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타임스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이 해당 지역에서 비밀 심리전을 펼치는 목적은 심리전 작전 지역에 숨겨진 러시아 조직을 만들고 나중에는 이들을 통해 그 지역을 뒤집어 엎는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선동 작업에 러시아는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입했다라고 전한 겁니다. 그러나 더 타임스는 러시아 이런 심리전이 현재로서는 완전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심리전의 실패가 러시아군의 지상전 실패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게라시모프 장군은 지난 2013년 러시아 군사과학 아카데미에서 행한 연설에서 자신의 전술 전략을 설명하면서 21세기의 전쟁은 전쟁과 평화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도 그동안 전혀 익숙하지 않은 전쟁의 포메이션으로 애초 계획한 전쟁의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특수군사작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는 자신의 전쟁 전략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공격하려는 국가의 국민들이 외세 개입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믿도록 하고 그로 인한 혼란이 조성된다면 당연히 인도주의적 재난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전의 그물망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 과정을 보면 바로 이 게라시모프 장군의 이론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 FSB의 심리전이 성공했다 그러면 당초 러시아의 생각대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딱 넘어섰을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면서 반겼어야 하죠. 왜냐하면 FSB의 1단계 심리전 자체가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게 완전히 무산되면서 러시아로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푸틴의 책사인 게라시모프 장군은 자신의 전략 실패의 모든 책임을 바로 어디에? FSB에 돌리고 있고 그런 결과로 지금 FSB가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고 이번 전쟁에 참패를 불러온 게라시모프 장군은 온전할 수 있을까요? 그는 지난 3월 25일경 촬영 날짜가 확인되지 않은 동영상의 얼굴을 살짝 비추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지금까지 행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게라시모프 장군까지 숙청 대상에 올라 있다면 러시아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완전히 리셋 상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